한도가 있으면 대리대출 승인 거절나고, 자금 문제로 숨 좀 돌리고 싶은데 조건은 까다롭고 되는 사람도 없고 정말 답답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헬퍼 조 팀장입니다.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이유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청하는 건데 승인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성실 상환자여도 이 와닿는 혜택도 좀 없고 한도가 제한이다 뭐다 참 말이 많죠. 또 신청했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면 바로 재신청도 못해서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 대출인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정책자금 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와 승인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마무리 점검하셔서 2분기 아주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리대출을 준비 중이신 대표님이라면 저희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도 같이 참고해주세요. 우선 자금 신청하기 전 우리 업체가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일반형이다, 혁신형이다 관련 조건들이 많은데요. 대표님들께서 이 조건을 보면서 우리 업체는 일반형이네 하고 바로 아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해당 영상들도 참고하셔서 우리 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즘 자동화 장비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자동화 장비요? 저희 업체는 자동화 장비를 쓰지 않는데요? 라고 바로 생각이 좀 드시죠? 하지만 음식점에서 테이블 오더를 사용하는 기업도 이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서 키오스크를 좀 사용하거나 로봇 서빙을 좀 진행하고 있거나 테이블 오더를 좀 하고 있다면 혁신성장 촉진자금 준비해보세요. 매출이 매년 성장하는 게 아니라서요 라고 좀 걱정이 된다면 이 유형별로 따로 보기 때문에 매출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기계를 활용하고 있다면 꼭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이 1차 서류 합격을 위해서는 이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자금 승인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 여러 이유로 탈락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준비 한번 해보세요. 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공문에 나와 있는 대상에 우리 업체가 부합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 안에 각 유형에 해당되는 정보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재해줘야 됩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사이에서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의 차별점과 그리고 잘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도 잘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해당 업종 종사자가 아니라면 글로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차별점 등에 대해서는 꼭 이미지를 활용을 해주시고요. 중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세요. 생산시설 등이 좀 있다면 사진도 좀 찍어서 이를 통해서 얼마나 생산성이 나오는지도 어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는 숫자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회사는 매년 15%씩 매출이 늘고 있고 작년에 10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좀 표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수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한 3, 4명 정도의 사대보험 가입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채용할 거라면 살짝 보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매출만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와 부채 비율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용점수가 너무 낮으면 자금 실행이 좀 어려워요. 744점 이상으로는 좀 미리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점수 올리는 영상도 저희 채널에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부채 비율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부채 비율이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 많은 대출을 받았는가 입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각 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를 좀 받으셔서 이자도 그 금리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만약 고금리로 이자를 쓰고 있다면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알아보셔서 월에 불입하는 이자액도 좀 줄이고 이를 자금 운영 계획에 잘 표현한다면 이 또한 또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좀 사례로 이 직접 제조 이제 한 매출 한 10억 정도, 그리고 기대출이 한 2억, 기술보증기금 자금을 이용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좀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여신한도가 꽉 차서 추가로 자금을 좀 조달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직접 대출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르셔서 뭐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뭐 특허, 뭐 이런 가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체크도 좀 한번 하고요. 대표님께 사업계획서 좀 작성하는 가이드도 좀 드리고 충분히 교육해드리면서 대표님이 직접 신청을 좀 넣었습니다. 이때 이 노란우산공제 같은 것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61%로 저금리로 7천만 원 승인이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로 추가 한도를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자금 꼭 활용해 보세요.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빠르게 신청 마감이 되는 자금인 만큼 미리 세팅을 좀 해놓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신청 직전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전하게 이 주말 혹은 그 전날이라도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당일에 이 4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두세요. 약간 대학교 수강 신청급 혹은 뭐 콘서트 티켓팅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실 텐데 주말 동안 최대한 이 사업계획서 한번 보기도 하시고 또 부채 비율도 확인하셔서 2분기 자금 조달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 공문은 참고하실 수 있게 더보기란에 이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해당 공문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